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아마 모건 프리드만과 잭 니콜슨이 주연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. 또 제가 버킷리스트라는 책도 썼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오늘은 그게 뭔지, 그걸 왜 써야 되는지,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써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, 그래서 이렇게 실천하면 뭐가 도움이 되는지, 이런 것들을 직장인들의 그 고민거리를 같이 버킷리스트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버킷리스트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? 첫 번째 이 버킷리스트는 이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. 첫 번째 저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꿈의 목록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도전 목록일 수도 있고, 또는 버킷리스트를 하면서 실천하면서 감탄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하나 실천하면 또 감탄사 목록이 될 수도 있는데, 또는 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버킷리스트는 뭔가 여러분이 하던 걸 안 하던 걸 하는 게 이런 게 또 버킷리스트도 있지만,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고 있던 거를 안 하는 게 또 버킷리스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킷리스트는 또 내려놓은 목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는 이제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꼭 하는데, 저는 이제 좀 여러분한테 관심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이 버킷리스트를 말씀드릴 때 꼭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꿈의 목록이라고 얘기해요. 그래서 여러분도 최근에 뭐 드라마, 종영됐던 드라마에서도 보셨지만 주인공이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, 죽기 전에 뭔가 버킷리스트를 한 20가지 써가지고 실천하는데, 이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를 쓴다고 해서 꼭 병에 걸려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쓰는 것이 아니라,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,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버킷리스트, 꼭 하고 싶은 꿈의 목록들을 써서 하나 둘씩 실천하는 것이 저는 이 버킷리스트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뭔지 알았다면 이제 버킷리스트를 이제 써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럼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, 쓰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첫 번째, 버킷리스트에 대한 쓰기 전에 질문을 던져야 될 거는요,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,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에 따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답이 바뀌거든요.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를 쓰라고 해서 그냥 쓰고 싶은 거, 하고 싶은 걸 쓰는 것이 아니라, 일단 한번 3가지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첫 번째 버킷리스트에 대한 질문은 재능과 재미에 관한 거예요. 재능과 재미가 뭐냐면, 내가 하면 재미있는 능력이 재능이거든요. 내가 하면 신나는 게 뭔지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버킷리스트에 해당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여러분이 곰곰이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평소에 내가 하면 재미있었던 그런 몰입했던 경험을 되살려 볼 수도 있고, 내가 하면 신나게 5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한 5분처럼 느껴졌던 그런 시간, 그런 게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재능일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군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첫 번째는 꿈과 욕망에 관한 질문이에요. 여기 보시면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, 내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못했다든지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첫 번째, 두 번째 질문과 더불어서 또 마지막에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질문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일을 하면 뿌듯하고 보람이 있는가, 보람과 의미와 가치에 관한 질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3가지 질문, 꿈과 욕망에 관한 질문, 재능과 재미에 관한 질문, 세 번째 의미와 가치에 관한 질문을 던지면서 3가지 질문에 서서 이렇게 답을 하면서 버킷리스트를 하나 둘씩 이렇게 뽑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런 버킷리스트를 지금까지 제가 이제 버킷리스트가 무엇인지, 그 다음에 버킷리스트를 쓰는데 어떻게 쓰는지 이런 질문에 관한 걸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버킷리스트를 잘 쓰려면 그림의 상단에 보시면 이제 직접 경험, 간접 경험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를 잘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,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 경험한 것이 많으면,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하라 사막에 갔다 왔다. 그러면 사하라 사막에 갔다 온 다음에 다른 또 사막에 가고 싶은 그런 욕망과 충동이 생길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경험, 또는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에 내가 해보고 싶었던 어떤 꿈의 목록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직접 간접 경험을 토대로 앞단에 말씀드렸던 3가지 질문을 던지면, 이제 가장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버킷리스트의 정의, 맨 밑에 보시면 꿈의 목록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내려놓은 목록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. 자,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, 여러 가지
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맨 밑에 있는 버킷리스트의 정의 이런 것들을 이제 쓰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버킷리스트가 이렇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한 부부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기 위해서 또는 집을 사기 위해서 또는 뭔가를 사기 위해서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입고 이렇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정말 꿈을 이루었어요. 예를 들면 아파트 한 70평짜리를 마련하고 오디오 세트도 굉장히 첨단 오디오 세트도 마련하고 커피 머신도 사고 또 베란다도 테라스 카페처럼 이렇게 꾸몄어요. 근데 이 남편이 회사에 가서 뭔가 집에다 놓고 온 걸 깜빡 잊고 놓고 온 걸 생각이 나서 이제 집에 가봤어요. 집에 가봤더니 이 가정부가 오디오를 쫙 틀어놓고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한 잔 빼가지고 그 베란다 테라스 카페에 앉아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는,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열심히 노력한 그런 노력의 성취물들을 두 부부는 즐길 시간이 없고요. 가정부가 그걸 다 즐기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.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, 야, 나의 목표가 다음에 아파트 75평이고 오디오 세트가 3천만 원인데 너무 싸서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4천만 원짜리를 마련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더 크게 세우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지만 정말 진정 이 두 부부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버킷리스트를 쓰는